사실 우리가 보통 관절 염증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내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정형외과로 가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관절염은 우리가 뼈와 뼈가 마주치는 그 부분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관절이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뼈와 뼈를 연결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마찰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관절의 속에는 관절액이 있고요. 또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어떤 스페이스가 형성이 돼가 있어가지고 관절이 부딪히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인대가 연결돼가 있고 근육이 연결돼가 있고요. 또 관절이 움직여도 바깥에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관절에 또 이렇게 활액막이라든지 또 낭이 형성돼가 있고요. 또 근육이나 뼈가 같이 연결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근육이나 뼈가 연결돼 있으니까 정형외과로 가는데 사실은 근육이나 뼈가 상처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그 내과적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봐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관절이 아프잖아요. 그럼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절이 아프다가 다 관절염은 아니에요. 관절이 아픈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데 그냥 뭐 이유 없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뼈를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많이 걷거나 근육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도 아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정말 사고로 다치고도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관절의 다른 원인이 아닌 관절의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관절염은 그러한 원인이 아닌 염증에 의해서 관절의 염증에 의해서 이 관절이 이게 안에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붓게 되는 원인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바깥에서 백혈구가 많이 관절 활액낭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 들어오니까 그게 여러 가지 고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찐득대는 물질들이 관절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관절이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봐서 붓고 또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고 열이 나고 아플 때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아프다고 다 관절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이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관절염이 오는 그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감염이 돼서 오는 관절염이 있어요. 우리가 세균 감염이 오는 관절염. 또 애들이 왜 축구 같은 거 하다가 감염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세균성 감염이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제 아는 분은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관절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퇴행성 관절염이죠.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적당하게 사용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우리 운동선수들이 나이가 들면은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또 이런 것도 관계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지금 요즘 많이 뜨는 것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죠. 말하는 우리가 쉐베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루푸스라든지 아니면은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에 의해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이 생겼을 때는 먼저 이 관절염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아플 때는 처음에는 자기가 다친 곳이 없는 경우에 내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거기서 적당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절염은 단순 루푸스 같은 관절염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신 증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니까 빠른 시간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지 원인이 되어서 관절염이 진단이 내리게 되면은 관절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호르몬이 잘못돼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말초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이를 알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지만 치료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절염 증상이 나오게 되고 관절염이 확실히 진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거의가 완치가 잘 없어요. 이 관절염은. 왜냐하면 관절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염이 오는 환자들은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이 사용을 안 해야 돼요. 일단은 아픈 곳이니까 운동도 줄여야 되고요. 걷는 운동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관절염 환자들이 가장 안전한 운동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물속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물속에서 걷기 운동 있죠.
그래서 모욕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물속에서 걷는 운동들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관절이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줄이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을 늘리고 세 번째 많이 아플 때는 일단 우리가 통증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들을 먹게 되죠. 그래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소염제를 먹게 되었어요. 이런 염증이 가라앉으면 진통 효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부르긴 하는데 진통제를 먹어서는 안 되고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호르몬제, 스테로이드 같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호르몬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 같은 게 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지간하면은 그죠 약을 안 먹는 게 좋지만 많이 아플 때는 또 꼭 필요할 때는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을 때는 위장이 약한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이것 약들은 위를 굉장히 많이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약은 식사하고 바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관절염 환자들은 대부분이 열감이 없을 때는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 속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목욕을 자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고요. 또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을 가능한 펴주는 상태가 좋죠. 손가락도 펴주는 상태, 다리도 펴주는 상태. 그래서 무릎이 관절염 환자들은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것이 앉아서 무릎 꿇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무릎 꿇어서 하는 게 많이 때문에 무릎이 많이 상했죠. 그죠?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다들 무릎이 많이 상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좌식이 되면서부터 무릎을 꿇어내니까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 관절의 부담을 적게 하려면 운동도 줄여야 되지만 우리가 살이 찌면 안 되죠. 그죠? 이 우리의 관절 다리라든지 손은 책상이나 그죠? 상다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상다리가 있으면은 상에 물건이 많으면은 넘어지잖아요. 근데 상이 좀 부실하더라도 물건이 없으면은 안 넘어지죠. 그것처럼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몸무게를 빼야 돼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첫째로 몸무게를 빼는 것이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또 정말 정상적인 관절 환자들도 몸무게가 갑자기 5kg 늘게 되면은 다리가 무거워지고 아파져요. 그래서 이 몸무게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요즘 보면은 사실은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가 정말 뭐 너무나 좋은 것처럼 많은 유튜브에 올라오고 막 그런데 사실은 관절염 환자한테서 많은 커피는 건물이에요. 이 커피는 관절염을 유발해요. 그래서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관절염 환자한테는 커피는 사실 마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관절염이 있어서 커피를 못 마시겠더니만 자기는 커피는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약 먹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생활 습관도 약을 먹지 않고 얼마든지 낫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의사소통, 환자가 낫고 사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